여긴 여러분의 전용 안식처, 개인 콘서트장, 여러분의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무작위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인 동시에 다른 게 잘 나오는 곳이죠. 여러분들의 화장실 또는 욕실이라 불리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밖에 있는 엔지니어들에겐 정육면체로 된 소화 배설 장소죠. 잠깐만요. 화장실에서 노래를 안 부르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꽤 좋게 들릴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자면 여러분은 이런 몇 가지 가장 흔한 위생 관련 실수들을 하고 있나요? 1. 칫솔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 봤나요? 점점 외로워하고 있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칫솔에는 대장균을 포함해 1000만 가지 이상의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곳이거든요. 이 더러운 세균은 설사와 구토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칫솔을 사용할 때마다 철저하게 세척하고 3개월마다 새로운 칫솔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칫솔을 일주일에 한 번씩 살균제에 담가 소독할 수 있어요. 칫솔 뚜껑은 버리세요. 박테리아가 자라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들 뿐이거든요. 그리고 세면대에 그대로 두지 마세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건데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세요. 별로 좋지 않아요. 칫솔은 그냥 세면장 안에 보관해 두세요. 2. 저 목욕용 스펀지 언제 산 건가요? 온몸에 세균을 문지르고 있다면 샤워할 때 깨끗하게 씻을 수 없잖아요. 네, 스펀지를 자주 바꿔주지 않으면 거기에도 세균이 서식하게 돼요. 각질이 스펀지에 남아있게 되고 샤워기에서 나오는 증기로 인해 미생물이 증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목욕용 스펀지가 3주 이상 오래된 거라면 버려야 합니다. 새 걸 사면 사용 후에 매번 완전히 말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새 스펀지에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면 매주 20초 동안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소독할 수 있어요. 3. 손을 제대로 씻고 있나요? 부모님은 뜨거운 물에 손을 문지르면 박테리아가 더 잘 제거된다고 말씀하셨겠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온은 세균과 싸우는데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물이 100도씨 이상인 경우에만 효과적이죠. 한마디로 팔팔 끓고 있을 때 말이에요. 그 뜻은 제대로 문지르고 헹구고 말리면 뜨거운 물이나 찬물로 씻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는 의미죠. 두 경우 모두 거의 같은 수의 박테리아를 제거해요. 하지만 문제는 보통 사람이 손을 씻는데 충분히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20초는 씻어야 해요. 그러니 다음번에 손을 씻을 때 머릿속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부르세요. 그리고 손톱 밑에도 깨끗하게 하는 거 잊지 말고요. 4. 지나치게 때밀이에 열중하나요? 샤워 중에 때를 미는 것은 각질과 더러움을 제거하는 훌륭한 방법이죠. 하지만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부의 자연 pH 균형이 무너지게 되어 건조함을 보완하기 위해 피부에서 기름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죠. 그러면 모공이 막히게 되고 몸에는 여드름이 생기고 네, 맞아요. 완전 엉망이 되죠. 이 유분은 피부 보호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하지만 과하게 때를 밀면 피부가 자극을 받게 되고 태양에 더 민감해질 겁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스크럽이나 때밀이 수건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5. 욕조에 샤워 커튼이 맞나요? 우선 그게 왜 중요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만약에 샤워 커튼이 욕조에 비해 너무 길고 넓다면 계속 불룩 튀어나와 여러 곳에서 접혀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곳은 샤워할 때마다 눅눅해지고 습기가 차게 되는데요. 바로 곰팡이가 서식하기에 딱 좋은 곳이죠. 곰팡이는 역겨워 보일 뿐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해로워요. 샤워실에 완벽하게 맞는 크기의 커튼을 찾을 수 없다면 갖고 있던 커튼의 옆면과 바닥을 다듬으세요. 또한 샤워할 때마다 커튼을 닫아서 커튼 사이가 완전히 마르도록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6. 샤워하면서 얼굴을 씻나요? 시간을 절약해주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뜨거운 물은 반드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상황이 초래될지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극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면 혈관이 망가지게 되어 작은 실정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선택은 미지근한 물을 세면대에 담아서 세수하는 거예요. 7. 샤워 후에 수건을 사용하나요? 네, 뭐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여기서 비밀은 말릴 때 수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수건으로 몸 전체를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를 자극하게 되고 매우 중요한 그 자연 유분까지 닦아낼 수 있어요. 샤워 후 수건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톡톡 두드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습제를 사용할 생각이라면 샤워를 마치고 바로 바르세요. 뜨거운 물과 수증기로 모공이 아직 열려있는 동안 보습제가 수분을 유지시켜줄 거예요. 8. 변기물을 바로 내리나요? 네,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뚜껑을 닫고 해야 해요. 뚜껑이 열려있는 동안 변기물을 내리면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작은 입자들이 변기에 남겨둔 게 뭐든 간에 반경 4.5m 공중에 흩날리게 됩니다. 그러니 세면대에 그냥 남겨둔 칫솔, 수건, 화장지 모든 것에 그거 알잖아요. 그게 뒤덮여버린다고요. 마치 변기가 모든 것에 재채기 한 거나 다름없죠. 미생물학자들은 이 현상을 화장실 플룸이라고 부르며 이 입자들이 감염성 박테리아를 운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잘못된 방식으로 물을 내린다면 자신들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같이 사는 누구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 물을 내리기 전에 뚜껑을 닫아서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세요. 9. 화장실 솔 깨끗한가요? 물 내리는 것처럼 우리들 대부분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행동하는데요. 변기솔을 잡아서 변기 주위를 청소하고 다시 즉시 홀더에 집어넣죠. 젖은 솔과 작은 공간을 더하면 세균과 박테리아의 성장이라는 한 가지 조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변기솔은 표백제와 혼합된 물에 약간 담가서 완전히 말려야 해요. 홀더도 소독해야 해요. 물론 매번 하는 것은 정말 번거롭죠. 하지만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유용한 팁도 있어요. 다 쓰고 나면 솔의 손잡이를 변기 시트 아래에, 솔 머리 부분은 변기에 얹은 채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물속으로 바로 물방울이 떨어지고 변기 시트는 솔이 빠지지 않게 해주죠. 영리하죠? 10. 욕실 슬리퍼를 신나요? 아니요, 수영장이나 체육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화장실에서도 슬리퍼를 신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변기 시트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바닥에 더 많은 박테리아가 있고 특히 뚜껑 닫는 팁을 따르지 않으면 더 더러워요. 그러니 바닥을 자주 닦고 소독하는 것 외에도 맨발로 바닥을 밟지 마세요. 11. 수건을 어디에 보관하나요? 수건을 바로 화장실에 두는 건 아주 편리하니까 좋은 생각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미 알고 있듯이 습한 환경은 곰팡이와 흰 곰팡이가 서식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푹신한 수건에는 화장실에 있는 다른 직물들과 마찬가지로 면역성이 없어요. 온몸에 곰팡이를 문지르고 두드리고 싶지 않다면 수건을 다른 곳에 보관해야 해요. 샤워기 근처에 매달아둔 수건을 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억하세요. 접힌 모든 곳은 곧 곰팡이란 걸요. 그리고 매번 깨끗한 수건을 쓰세요. 12. 약품 수납 선반을 약 보관하는 데 쓰나요? 이 서랍장에는 모든 약, 보충제, 반창고 등을 보관하도록 설계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량과 복용량을 따를 때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조건에 보관할 때에도 효과가 있죠. 욕실의 열기와 습기는 약의 화학물질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약은 만기일이 되기 훨씬 전에 상할 수 있어요. 약을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세면대, 난로, 그리고 뜨거운 기기에서 멀리 떨어진 서랍장이나 부엌 서랍이에요. 됐네요. 이제 약장 안에 칫솔을 넣을 공간이 생겼죠? 13. 청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청소용 시간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작은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 비밀은 화장실을 데우는 거랍니다. 공기 온도를 10도 올리면 알칼리성 세정제를 더 빨리, 효과 있게 만들기에 충분해요. 보일러를 엄청 틀 필요는 없어요. 욕조에 가장 뜨거운 물을 채우고 몇 분 기다리면 돼요. 물에서 나오는 증기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의 변기 시트에 맨살을 대는 것에 대해 2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죠. 꽤 발칙하죠? 네?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이 욕실 세균을 키우는 습관들 중 어떤 걸 잘못하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언짢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